제4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뜻부터 한번 알고 가죠. 함수라고 하는 건 뭐죠? x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잖아요. 이 함수의 특징이 지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어떤 실수 x를 여기에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가 있어. x와 y에 대한 관계. 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수도 함수가 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처럼 이제 지수라는 수를 배웠지. 지수에 대한 이제 함수를 배우지. 앞으로 지수 방정식, 지수 구등식까지 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중간 도구로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또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취해 주니까 얘가 y는 로그 ax, 즉 x값이 하나 결정됨에 따라서 각각 y의 값이 하나씩 결정이 돼. 그걸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y는 2x라고 하는 것과 y는 2분의 1x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x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각각 1이 돼. 여기에 x에 1 집어넣으니까 2, 4, 8 되고,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돼요. 자, 한 번씩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찍어봤어. 0,1, 1,2, 2,4, 3,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2분의 1, 마이너스 2였을 때가 4분의 1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더라. 누가? y는 2x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자, 계략적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쭉 어떻게 돼? 올라가는, 뭔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그런 어떤 곡선을 가지고 있죠. y는 2분의 1x라고 하는 걸 역시 값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0일 때 1, 1일 때가 2분의 1, 2일 때가 4분의 1, 3일 때가 8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가 2, 마이너스 1일 때가 4, 마이너스 3일 때가 8 이렇게 됐어. 얘를 쭉 연결해 주니까 이런 그림이 됐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지수 함수의 성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통점 뭐가 있나요?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네. y절편이 0,1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x축과 점점 가까이 가서 만나질 수는 있더라. 그걸 뭐라 그러죠? 점근선이라 그러죠. 점근선. 지수함수의 점근선. 누가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x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하는 이런 증가함수의 모습을 띠고 있고, 얘가 0초가 1 미만이었을 때는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더라. 이게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 y는 ax의 성질, 단 0초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정의역은 어땠죠?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어요. 그죠? 치역이 어땠나요? 치역이 무슨 뜻이죠? 함수값들을 다 모아놨더니 얘네들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죠. 그래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0,1을 반드시 지나가요. 그 다음 점근선이 어디였죠? x축이 점근선이었어요. 1보다 크면 x가 증가하면 y도 이렇게 증가했죠. 그다음에 0초가 1 미만이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그래서 y는 ax, 얘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0,1 또 얘가 됐을 때는 감소한다, 얘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1보다 큰데 2하고 3이 됐을 때 차이점은 뭘까요? 역시 값들을 넣어 본 거야.
1일 때에 2가 되고 1일 때에 3이 되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야. 2분의 1이었을 때 x가 2분의 1이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일 때 값을 해보면 요렇게 되더라. 여도 마찬가지로 2분의 1과 3분의 1이었을 때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3이 되니까 이 그래프는 요런 모양, 이 그래프는 요런 모양을 가지더라. 그래서 어떤 성질? a가 1보다 크다. 이때에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y축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 이 구간에서는 a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가 0보다 작은 이쪽에서 y축에 가까워진다. 이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거 모든 그래프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수함수 y는 x, 원래 이게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0,1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런 거 어떻게 하더라? x 자리에 x를 빼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넣죠? x-m을 넣어주고 y 자리에 y를 빼내고 y-n을 써주면 평행이동을 한 거죠. 여기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n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정의역 자체는 변함이 없었어요. 실수 전체. 치역이 변했어요. 왜? 원래가 우리가 이 x축이 치역이었는데 n만큼 n이 양수라고 치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치역이 y는 n보다 커지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의 여기는 0,1을 지나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였는데 n만큼 이동해주고 n만큼 그죠? n만큼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준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주자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이라는 게 어떤 기준점의 역할을 하잖아요. 지수함수는 누가 기준점의 역할을 하냐면 0,1이라고 하는 얘를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점근선이 원래는 x였는데 이 점근선도 어떻게 되겠지? n만큼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그리려면 이게 모양이 잘 안 그려져. 그래서 점근선을 바닥에 깔아놓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자, 어떤 점을 지나가나요? 이 점을 지나간다. 왜? 0,1이었던 점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m,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1이었던 게 n만큼 올라갔으니까. 자, 점근선이 누가 된다? y는 n. 얘가 점근선이다. 평행이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들을 이제 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평행이동 말고 대칭이동. x축의 대칭이다. 그러면 뭐 했죠? y를 빼내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정리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 외우려고 덤비지 마시고 y축의 대칭이다. 그러면 x를 빼낸 자리에 누가 들어갔죠?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확인했고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은 x의 마이너스 x, y의 마이너스 y. 정리해주니까 이런 그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이렇게 되었다. x에 마이너스 x가 붙었다. y축 대칭했네. 얘를 y축 대칭 이렇게 그렸죠. 얘는 자 y에 마이너스 y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죠? x축에 대칭한 거죠. 아니죠. 얘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었다. 그 얘기는 이 그림을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해서 그려줬다. 이렇게 자, 대칭이동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에서 꼭 물어보는 거 있죠. 뭐 최대최소.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는 엄청 쉬워. 그냥 1차 함수 직선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봅시다. 정의역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요. a가 1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일 거 아니에요. 요 구간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알파일 때 함수값이 이거, 베타일 때 함수값이 이거죠. 요 사이에서 누가 최대? 얘가 맥시멈 최대, 얘가 미니멈 그런 거예요. 이거 직선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또 여기도 범위를 알파와 베타 이렇게 줬어. 그러면 a가 0초가 1 미만이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자, 이때는 반대로 되겠죠. 정의역의 값이 작았을 때가 맥시멈, 정의역의 값이 컸을 때가 미니멈.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 함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